여러분, 카페시스입니다. 소소한 기록용으로 시작한 유튜브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큰 틀에서 중복된 내용을 취합해서 이렇게 Q&A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카페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전부터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카페라는 공간을 가지는 거였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저만의 브랜드나 공간을 만들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F&B에서 일한 경력이 있나요?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디저트 카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총 기간은 1년 미만이었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창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창업을 마음먹으신 분이라면 관련 분야에서 꼭 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창업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 있나요? 경험이 많지 않은 저였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라던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했어요.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에 대한 이론 공부나 지식이 이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보면서 많이 공부했었어요. 아무래도 영상을 보면서 배우니까 머리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카페를 진짜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원래도 저는 저와 맞는 맛이라던가 분위기의 카페 탐방을 좋아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커피 공부를 시작한 후의 카페 탐방은 그 전에와 관찰 시점과 시야가 정말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베이킹은 제가 취미로 가끔 홈베이킹을 했었는데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창업을 마음먹고 나서는 책을 읽으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베이킹 서적이 많아서 웬만한 거는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는 베이킹 학원이랑 개인 클래스 수업을 들었어요. 사실 카페는 레드오션 시장이라서 웬만한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카페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매장에 찾아올까? 어떤 차별점을 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인 카페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처음에는 좀 더 자신감이 있었는지 큰 평수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인건비라던가 월세라던가 초비 자본금 대비 순수익 같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직은 큰 평수를 이끌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조금 경험을 쌓아보고 나만의 작업실 같은 분위기에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1인 카페를 하기로 마음먹어서 작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름 선정과 시수의 뜻이 뭔가요? 저는 카페 이름이 주는 분위기라던가 감각? 그런 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카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억하기 쉬운 5글자 안에서 그리고 희소성 있는 이름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시수라는 뜻은 핀란드어이고 내면의 힘, 역경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을 뜻해요. 핀란드인의 문화적 의미가 담긴 뜻이라고 해요. 카페 평수와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카페는 표기상 7평 정도고요. 실평수 5평에서 6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상가 위치는 가성비인 것 같아요. 시수의 현 위치는 월세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좀 찾기 힘든 골목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학교나 학원의 상권이 많아요. 유동이 좀 많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단독 상가가 아니었어요. 보통 좀 월세가 저렴하면 단독 상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가 한 위치는 상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거리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균적으로 상가 인테리어는 평당 한 150에서 200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정도 카페 평수는 왠지 셀프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의 금자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부했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냥 공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 재료의 성질이라던가 쓰임새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은 없어요. 저도 창업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걱정 중이라면 걱정 마시고 힘든 것만 각오하시면 됩니다. 용기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 인테리어 구상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카페 계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 구상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알았으면 저는 브랜딩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전체적인 컨셉이라던가 구상만 하는데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잡아먹었고, 구상하는 거는 제가 핀터레스트라는 웹사이트와 구글링 위주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게 대략적인 컨셉을 정한 후에 집기들을 보러 다니고 각각의 사장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때 팁을 드리면, 만약 전기라는 예를 들면 그 지도를 켜고 전기를 검색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들 중에서 저와 맞는 분 한 두 분, 세 분 정도를 골라서 그분들한테 실견적을 받았어요. 실제로 와서 받는 견적. 그분들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한 분을 정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했긴 하지만 혹시 더 꿀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업자분들과 스케줄을 정한 후에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어요. 집기 같은 경우에는 업자분들 공사는 중간중간 알아보고 사놓았었고, 공사가 끝난 후에 매장에 설치를 진행을 했었어요.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머신은 시메 05 PID 버전 쓰고 있고요. 그라인더는 안핌 SP 자동 그라인더 쓰고 있습니다. 제빙기는 호시자키 쓰고 있고요. 핸드드립 머신은 말코닉 EK43 쓰고 있고, 지금은 핸드드립을 안 해서 제가 처분을 했어요. 오븐은 우녹스 XTF135 버전 쓰고 있고요. 미니 오븐은 발뮤다 쓰고 있고요. 테이블은 처음에 사용한 테이블은 주황색 철제 테이블 사용했는데 레오로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이 지금 찾아보니까 단종되었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원목 테이블이랑 의자는 인테리어 목수님께 사이즈를 들여서 따로 제작한 상품이에요. 앞치마는 콜렉티브 퍼머넌트라는 브랜드입니다. 빵, 쿠키, 디저트, 도매, 납품 및 클래스 문의드려요. 두 곳 정도의 카페에 직접적인 도매 문의가 들어와서 납품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 카페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공간이 협소하고 매장을 신경을 쓰다 보니 일단 도매 납품은 안 하고 있고요. 클래스도 시작을 하고 창업하신 분과 취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많은 문의도 주셨지만 현재는 모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 주문 처리와 시간은 어떻게 소요되나요? 최소 20개 이상의 단위가 단체 주문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주문 예약 받고 있고, 쿠키를 100개 만드는 기준으로는 4,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아본 단체 주문이 600개인데요. 그때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제빵사님 한 분과 함께 같이 작업을 했어요. 포스터와 간판, 쿠폰, 명함 제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포토샵을 이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툴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에즈랜드나 성원 에드피아 두 업체 사용 중이에요.
배너 간판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사용했어요. 대출과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출은 없이 시작을 했어요. 창업 비용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 외부 인테리어는 500 정도 들었고요. 장비는 700 정도 들었어요. 기타 집기는 200만 원 정도 들었고 총 합이 한 1,400 내외 정도로 들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증금이랑 권리금은 따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3개월 여유자금도 따로입니다.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서 시작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카페 창업을 하고서 느낀 점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쯤은 카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레드오션이라서 이게 어찌 보면 쉽지만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도 도전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 세상에 어려움 없는 일은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창업의 장단점은 분명하게 있지만 어떤 일이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본인이 더 행복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혹은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후회할 것 같다면 도전하세요. 어떤 일이든 후회든 하겠지만 일단 시작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는 교훈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 또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냈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치만 저는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어두울수록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현실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조급함 없이 차분하게 선택하시길 바래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네, 정말요. 추가로 구독자 애칭 질문 주신 분들도 종종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 중에 있거든요. 혹시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복된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드렸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